자, 오늘은 강의 내용이 다시 탈모, 요거에 대해서 언급을 할 텐데, 탈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방광, 위장, 경락을 좀 뽑아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탈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통을 한번 재설명을 한번 합니다. 그 다음에 탈모를 좋게 하는 밥, 구, 다시마 조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은 모혈압진하기. 오장육부가, 모든 병은 오장육부에서 온다 그랬는데, 그러면 오장육부가 어디가 약한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 알아보기 위해서 눌러서 알아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모혈압진하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가지 맛이 또 어떤 것인가 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는 거로. 그래서 건강 파라다이스 내아의 스트레스 탈모는 다시만 불러, 그거 설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인체 구조가, 내 인체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인체 구조 다 설명하려니까 너무너무 어렵지 않겠어요? 저랑 눈 좀 마주치고.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인체 구조를 다 설명하려는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컴퓨터도 역시 컴퓨터 구조를 다 살피려면 어렵죠. 근데 컴퓨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컴퓨터 사용하는 건 조금 어려울 듯 해도 쉽죠. 왜냐면 이렇게 터치만 하면 되니까. 그게 윈도우즈 시스템이에요. 인체도 복잡해. 그러나 간단하게 보면 터치만 해도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 구조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배 부위, 주간 부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간 부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열 때 우리가 모니터를 열잖아요.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 마이 다큐멘터리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럼 마이 다큐멘터리 폴더를 딱 누르면 요게 학교, 요게 회사, 요게 집, 요런 폴더가 딱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걸 다시 학교 폴더를 딱 눌러요. 그러면 학교 폴더가 나오면, 학교가 여러 군데 있으면 캠퍼스, A 캠퍼스, B 캠퍼스, C 캠퍼스 이런 게 나오겠죠. 폴더가 또. 그럼 A 캠퍼스 폴더를 또 딱 열어요. 그러면 A 캠퍼스 폴더 안에 뭐 교무과, 뭐 학생과, 무슨 과 이렇게 다 나눠져 있겠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폴더를 계속 형성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도스란, 컴퓨터가 윈도우즈 나오기 도스라는 거 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요 교무 폴더를 열고 싶으면 컴퓨터 안에다가 글을 다 써요. 마이 도큐멘트 쓰고 샵하고, 학교 쓰고 샵하고, 또 요거 A 캠퍼스하고 샵하고, 또 교무하고 샵한 다음에 엔터를 딱 치면 요게 열리게끔 돼 있어요. 이거 이해돼요? 옛날에 도스 시스템은 명령어를 다 쳐야지 결국은 내가 아는 폴더를 열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시스템은 요 최종적으로 요 교무라는 폴더를 갖다가 바탕화면으로 끌어들여서 단축 아이콘으로 만들어 놓으면, 요걸 딱 누르면 그 안에서 학교, A 캠퍼스, 교무 캠퍼스를 내가 보지 않아도 어쨌든 안에서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거 이해된다며? 그게 윈도우즈 시스템인데 요거 이해된다며?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화면이 있는데 거기 안에 간장과 담낭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 간장과 담낭 폴더를 열면 그 안에서 연결된 것들, 눈, 목, 옆구리, 편두통, 고관절, 발은
모두 다 간장과 담낭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과 담낭을 영양하는 음식은 무슨 맛입니까? 신맛이 있는 음식. 신맛이 있는 음식을 먹어주면 간장과 담낭을 좋게 해서 이 안에서 내가 눈을 건드리고 싶었고, 목을 건드리고 싶고, 옆구리를 건드리고 싶고, 편두통, 고관절, 요게 발이 그대로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의 시리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맛을 먹으면 간잠을 좋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쓴맛을 먹어주면 심장과 소장의 폴더를 건드려주는 거예요. 쓴맛. 그러면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요거 액취증, 겨드랑이에 액취증, 혈관, 눈의 핏줄, 요것도 여기 주관절, 절 같은 게 심장하고 연결돼서 다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비장과 위장, 폴더를 건드려주면 무릎, 앞머리, 살찌는 거, 위장통, 이런 거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안합니다. 파란 걸로 써야 되겠어요. 폐장과 대장을 건드려주면, 폐장과 대장 폴더는 뭐로 건드려요? 폐장과 대장 폴더는 너무 어려운 거 가르쳐드리나? 매운맛으로 건드리면 피부, 코, 어깨, 설사하는 거, 이런 게 다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장과 방광 폴더를 건드려주면 짠맛이거든요. 허리, 뼈, 여자 자궁, 뒷머리, 이런 게 다 건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쉬고 쓰고 달고 맵고 짜게만 적당히 먹어주면 오장육부가 그 안에서 우리가 단축 아이콘을 하듯이 쫙 연결돼서 실제로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윈도우즈 시스템을 할 때 내가 몰라도 단축 아이콘만 돌리면 안에서 작용이 되잖아요. 근데 굳이 내가 단축 아이콘을 하지 않고 도수로 복잡하게 단어를 다 써서 찾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단순하게 내가 그림만 쳐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컴퓨터가 다운이 돼서 안 돼. 그럴 때는 전문가가 도수를 쳐서 들어가서 컴퓨터를 고치듯이 내 몸이 병들면 평상시에는 단축 아이콘만 눌러도 병이 고쳐지는데 너무 복잡하게 망가졌다. 그럼 전문가가 도수식으로 들어가듯이 다 분해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평상시에는 컴퓨터 움직이듯이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보고, 야, 어마어마한 거 가르쳐 줬는데 아무런 감동이 도가니가 없네. 야, 진짜. 이제 차근차근 공부해 오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데 분야에 관심이 많다가 동양의하고 공부에 관심이 많다가 오셔서 그래서 요거 딱 얘기하면 입 쫙 벌리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수연해져. 그렇구나 하는 건데 고객을 잘못 선택했나? 이게 그래서 하여튼 오장육부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머리 빠지는 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머리카락은 신장과 방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신장과 방광. 그럼 신장과 방광을 영양하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신맛? 짠맛. 짠맛이 있는 음식은 곡식, 과일, 야채, 근과, 조미료, 기호식품이 있겠죠. 그 중에서 곡식은 검정콩. 그러니까 검정콩을 먹으면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머리가 난다 하는 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짭짤한 야채, 다시마. 과일은 밤. 고기는 돼지고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꺼멓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검은 음식들이 머리카락을 검게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머리카락은 뭐가 지배해요? 신장과 방광이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머리카락이 신장과 방광이 지배하는데 머리털이 빠질 때 머리도 앞머리 빠질 때 있고 뒷머리 빠질 때 있고 정수리 빠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전번에 두통 설명드렸죠? 앞머리가 아플 때는 어디가 이상이 있는 거예요? 모르겠다. 기억 안 나죠? 뒷머리 아플 때는 잘 기억 안 나죠? 확실하게 기억 안 나는지, 잘 기억 안 나는지, 조금 기억 안 나는지. 하여튼, 그래서 제가 요거를 잠깐 내리고, 머리카락에 좋은 음식은 짠맛이 있는 음식이에요. 그 중에서, 콩도 좋고, 다시마도 좋고, 그래요. 그 다음에 뒷머리와 정수리 머리카락이 빠질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 방광경락이에요. 여기 방광경락. 여기 눈 이쪽에 안쪽, 이 안쪽에서 머리 정수리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요. 정중앙을. 그래서 여기 방광이 나쁘면 속알말이 빠지듯이 이 머리털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속알머리가 빠지는 사람은 어디가 이상이 있는 겁니까? 방광. 방광에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우리 강물에 물이 흐르듯이 에너지가 흘러가는데 그 에너지가 빠진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뒷머리를 이렇게 내와요. 그래서 뒤통수로 지나가요. 그래서 뒤통수에서 여기 두 갈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두 갈래가 한 갈래로 이렇게 합쳐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상 생겨서 뒷머리가 빠지고 뒷머리가 아프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대답하셔야 되는데 짠맛이. 그것은 두통하고 똑같죠. 두통을 내가 다 설명할게요. 아무래도 지금 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높아서 내가 파일을 하나하나 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뒷머리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짠맛이 부족하여 뇌 속에 물기와 소금기가 공급되지 않는 경우, 심장 방광 힘이 빠져서 척추 및 신경선이 유연하지 못할 때, 여성의 경우 자궁에 힘이 빠졌을 때 생리기간 동안이나 머리와 뒷목 부분에 냉기가 들어갈 때, 관련 경락 아까 보여줬죠? 방광경락 뭐예요? 아까 요게 방광경락 이해됐어요? 예, 이해됐대요. 예, 방광경락. 예.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면 뒷머리나 정수리 머리카락이 빠질 경우는 짠맛을 충분히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짠맛 중에서 검정콩, 돼지고기, 돼지 뼈콩국, 된장국, 찌개, 미역국, 젓갈, 두부, 장아찌, 게장을 주로 먹는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반드시 모든 음식이 좋은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보면 신장과 방광을 영양하는 음식은 짠맛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신장과 방광을 약하게 하는 음식은 단맛이잖아요. 단 걸 먹으면 신방광이 나빠지는 거예요. 혈이 피가 너무 걸쭉해져서 우리 설탕에는 설탕 졸여놓잖아요. 그럼 병균이 안 생기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애들 단 거 먹으면 뼈가 약해진다, 이빨이 약해진다는 게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방광이 약할 때는 짜게 먹어줘야죠. 짠 것도 소금만이 아니라 곡식, 야채, 근과 조미료,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짭짤하게 먹어주면, 자연산으로 짭짤하게 먹어주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여기까지 이제 하려니까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표정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 야, 자. 과일로도 짠맛이 있다는 과일로 짠 것을 먹냐. 과일로? 밤도 짜죠. 밤이 짭짤해요. 네. 그래서 6가지 영양 음식 이렇게 보면 다시 간장과 단맛. 근데 봐봐 여기 신장과 방광이 허약할 때 단맛은 나쁘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짠맛은 어떤 음식이냐 하면
이런 음식 아니에요? 곡식, 밤, 수박. 수박도 그 안은 짜지만 좀 짭짤한 게 있어요. 마 짜고. 콩잎, 미역, 다시마 뭐 이런 게 다 짜죠. 돼지고기, 마차, 다시마차, 뭐 소금, 간장, 된장, 젓갈류가 다 짜잖아요. 단맛 있는 음식은 요런 음식이 싸죠. 찹쌀, 기장, 참외, 감, 대추, 시금치, 연금, 뭐 대추차, 쇠고기 이런 거 다 짜죠. 비장과 위장을 좋게끔 해 소고기는 왜냐면 소는 위장이 4개나 되잖아요. 그만큼 위장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짠맛이 있는 음식이 필요한 머리 빠지는 거. 그 다음에 이마나 앞머리 머리카락이 빠지는 경우, 요거는 머리카락은 신장과 방광이 지배하는데 앞머리가 빠지는 경우는 위장하고 같이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맛하고 짠맛하고 적절히 섞어서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또 한번 봐드릴게요. 자, 연세가 드시니까 집중을 하려면 졸음이 오죠? 자, 앞머리. 찬 음식을 먹거나 위장이 식었을 때, 과식하여 위장이 힘들었거나 체했을 때, 이럴 때 요 앞머리 두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락을 열어보면 위장 경락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썹 밑에서 눈밑이 검은 사람들이 위장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남자들은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이 눈꺼풀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위장에서 오는 에너지가 여기까지 오지 않아서 그 꽈리처럼 부푸는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 앞머리에서 시작돼. 두 군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거 화살표 보세요. 여기 앞머리하고 요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내려서 젖가슴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래서 하여튼 여기 시작 부위, 두위라는 혈자리가 이상이 생겨서 두통도 생기고 그 다음에 앞머리도 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요거 내립니다. 예. 그래서 단맛이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되는데 단맛이 있는 음식 요런 음식이 단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맛이 있는 음식하고 짠맛이 있는 음식하고 적절히 섞어서 먹어줘야 되는 것이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단맛이 있는 음식을 봐봐요. 자, 신장과 방광을 좋게 하려니 신방광을 영양하는 짠맛을 먹어줘야 되는데 또 비장을 좋게 하려니 비장을 영양하는 음식 단맛을 먹어줘야 되는데 단 걸 많이 먹으면 신방광이 약해지잖아요. 또 신방광을 영양하는 음식 짠맛을 먹으면 신방광은 좋아지는데 심장이 나빠져요. 심장을 영양하는 음식은 심장을 영양하는 쓴맛인데 쓴맛 있는 음식을 먹으면 대장이 약해지고 대장을 영양하는 음식을 먹으면 매운맛을 먹으면 대장은 좋아지는데 간이 나빠지고 간을 좋게 하는 신맛이 있는 음식을 먹으면 간은 좋아지는데 위장은 나빠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러.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저분처럼 앞머리가 아파서 단 걸 먹었더니 옆머리가 아프고 옆머리가 아파서 신 걸 먹었더니 뒷머리가 아프고 이거 돌아다니고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동시에 잡으면 되잖아요. 그쵸? 제가 지금 컴퓨터 화면을 동시에 떴죠. 네, 그렇듯이 동시에 잡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로 동시에 잡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방광을 영양하는 육미밥. 자, 팥은 간담을 좋게 하죠. 소수는 심소장을 좋게 하고 찹쌀은 비장을 좋게 하고 현미는 폐대장을 좋게 하는 매운맛이고 검정콩은 짠맛이고 녹두는 심포삼초를 좋게 이 비율을 전부 고루고루 섞는데 그 중에서 신방광을 좋게 하는 검정콩만 2컵 넣고 간담을 좋게 하는 팥만 2컵을 넣으면 이게 신방광을 좋게 하는 육미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신방광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면서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 나게 하면서 다른 오장육부도 다 좋게 한다.
그래서 옛날부터 오곡밥을 먹지 않습니까? 오곡밥은 1년 중에 몇 번 먹어요? 한 번 먹잖아요. 왜 먹겠어요? 너무 좋으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먹어봐야 돼. 옛날에 그러나 항시 먹을 수가 없어서 구할 수가 없어도 그랬는데 그거를 1년 360 먹어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요새는 오곡밥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오곡밥도 비율이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비율. 자, 팥 2컵, 수수 1컵, 찹쌀 1컵, 현미 1컵, 검정콩 2컵, 녹두 3컵, 쌀 1컵을 넣는데 처음에 먹을 때는 오곡밥이 좀 뻑뻑하고 맛이 없다는 분들이 있어. 일반 굉장히 맛있는데 꼭 특별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쌀은 익숙하니까 쌀을 2컵, 3컵 늘려요. 비율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쌀이 많이 들어가면 다른 쌀의 비율이 좀 줄어들겠죠. 이해됐죠? 그런 다음에 더 잘해 먹고 싶으면 요걸 밥을 다 해서 먹고 밥을 조금 남겼다가 솥에다가 그걸 쫙 깔아요. 평평하게. 평평하게 다 깔은 다음에 불에다 녹이면 그게 누룽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룽지에다가 물을 넣고 푹 삶아서 그 누룽지를 먹으면 어차피 그것도 누룽지 차가 되는 거예요. 봐봐요. 우리가 여러분들 애기 아프고 그럴 때 옥수수차, 보리차 먹죠? 옥수수차는 뭐예요? 옥수수를 활짝 태워갖고, 튀겨갖고, 그거를 물을 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다 그러는데, 이건 오곡차 아닙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특히 애들 유아식으로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옛날 엄마들이 아들들은 맛있는 거 해줬어. 근데 자기들은 누룽지만 먹고, 당신들은 누룽지만 먹고 사셨어. 그래도 힘이 나는 거. 그래서 옛날부터 밥솥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누구예요? 식모. 그 사람들이 힘이 세는 거예요. 누룽지를 먹기 때문에. 이해됐죠? 그래서 신방광을 영양하는 육보법 가르쳐 드렸고, 그 다음에 검정콩으로 만드는 검정콩국. 야, 사진 좋죠? 검정콩을 그냥 볶아서 먹을 수도 있고 국으로 해서 먹는 거예요. 불린 콩을 믹서에 갈아서 곱게 받치고 검정깨는 일로 거쳐서 볶지 않게 곱게 갈아 받치고 우뭇가사를 깨끗이 썰어 곱게 채 썰고 위자를 넣고 소금을 간한다. 그래서 너무 짜게 먹으면 몸이 냉해지니 상온의 온도를 먹는다. 이렇게 해서 검정콩은 찬맛이 나는 음식이고 검정깨는 고소한 맛이 나는 음식으로 서로 상생하여 신장과 방광의 허약 시 기운을 보충해주는 음식이다. 그럼 만약에 환자가 신방광이 약하다. 애기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그러면 뭘 먹어야 돼요? 자궁에 힘이 빠졌으니까 미역국을 먹잖아요. 그럼 미역국만 먹으면 지겨우니까 검정콩국도 먹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환자가 방광 수술하거나 자궁 수술을 했어. 그런 사람들은 검정콩국을 먹으면 부드럽고 소화도 잘 돼서 굉장히 좋겠죠. 이해돼요? 지금 뭐 설명하는 건지? 예. 그 다음에 다시마가 좋잖아요. 신방광에. 그래서 다시마 조림을 하나 만들어 와봤습니다. 다시마도 그냥 식초에 찍어 먹으면 자연산이라 굉장히 좋은데 음식이란 건 변화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또 가정주부 역할도 있고. 그래서 오징어에다가 다시마를 넣은 거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거 만드는 방법에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죠? 소금에 절여진 다시마. 다시마는 해수 속에 녹아 있는 거 아니에요? 해수는 자연 아닙니까? 자연산 소금은 맛있어요. 인공산 소금은 좀 씁쓸한 게 있어요. 다시마는 자연산 소금기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게 다시마를 미지근한 물에 담가 소금기를 약간 뺀 다음에 다시마 국물을 우려내고 조림장 재료에 다시마 국물을 넣어 조리면 간이 알맞고 맛의 풍미가 더해진다. 그래서 다시마를 항상 즐겨 먹으면 머리털 빠지는 것이 방어될 수 있어요. 머리털을 나게 하냐? 그건 보증은 못한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최소한 머리는 더 빠지진 않게는 할 수 있어요, 확실히. 근데 어떤 사람은 머리털이 몇 개 남았어.
그래서 내가 처방을 했거든요. 근데 그 머리털 몇 개 난 게 싹 빠져버렸어.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 토사, 이게 토사라면 토사가 부실해서 간신히 걸려있는 건데 영양을 제대로 하니까 걸려있는 걸 다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싹 빠졌어요. 여자 선생님인데. 그런 거는 머리털이 빠진 게 아니라 원래 빠질 게 미리 나온 거예요. 신장과 방광을 영양하는 오징어 다시마 조림 만들어 봤습니다. 이러다 제가 요리 강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건강 파라다이스, 내 아이 스트레스 등 탈모는 다시마물로 치료하라. 강의 마치겠습니다.